자, 이 문제를 봅시다. 2번. 2번 이 문제는 좀 약간 직관을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요약하자면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그러니까 지름을 이렇게 하나를 그었어. 이 반지름이 1이야. 또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 이거 직각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C가 됐는데, 어떻게 한다겠냐면은, OB, 이 반지름의 점 P를 하나 잡아가지고 C하고 P하고 이어. 근데 이 길이랑 같게끔 P에서 Q까지, 그러니까 콤파스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P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하면 돼. 샥 내리면 이제 Q점이라는 것이 하나가 정해지겠죠? 이 길이랑 같게끔. 그러면 Q점이 또 정해지면 Q랑 C랑 또 이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C를 중심으로 해갖고 Q점을 잡아가지고 콤파스로 이렇게 딱 돌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호에 어디에서가 만날 거 아니야? 이 길이랑 같게끔. 탁 돌리면 또 어떤 B점이 정해질 거야. 그러면 삼각형 DOC가 만들어질 건데,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 각 세타라는 것은 P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각 세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될 때는 각이 가장 작을 때일 것이고,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세타가 가장 작을 때 코사인 값은 최대가 될 것이고, 세타가 가장 커질 때 코사인 값은 최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쩔 때 세타가 가장 작아질까? 아니면 어쩔 때 가장 커질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P점은 지금 OB에 어디인가에 있거든? 극단적으로 P를 움직여보자고. 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봐. P가, 일단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여기 길이는 얼마야? 1. 여기 길이도 1이지? 여기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타 1, 1X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이게 이런 식이 성립하겠지?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배의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성립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2분의 2-X제곱인가요? 그래서 1-2분의 X제곱이야. 알고 싶은 것이 코사인 세타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요놈이 최소가 돼야 되겠지? 빼지는 것이 최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최소가 되려면 X가 최소여야 돼.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코사인 값이 최대가 돼. 이 길이가 언제 가장 짧아질까를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일단 P는 O하고 B 사이에 어디인가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P가 5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 P가 5점에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가 여기 있어. 방금 어떻게 한다겠냐? P하고 C하고 있는다겠거든? 그러니까 P하고 C하고 이으면 어차피 이놈이야. 그래갖고 여기서 컴파스를 이렇게 내린다고 했어. 여기서 이렇게 컴파스를 내린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Q점이 A로 가버린다고. Q가 A가 돼버리고 P가 5일 때는 Q가 A가 돼버려. 따라하고 있습니까? 그때 Q하고 C하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돌려가지고 만나는 점이 D점인데 어차피 이걸로 돌려버리면 만나는 점도 그냥 이거야. 여기가 D랑 똑같아져 버린다고? 그러면 X가 어떻게 돼요? 이게 X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X가 돼버리고 이 X는 루트 2가 돼버릴 거 아니야? X가 가장 길어져 버릴 거 아니야? 이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길어질 때가 그냥 이놈이니까 이게 가장 커져 버린단 말이지. 루트 2일 때가 가장 커져. 이 값이 가장 커져 버린다고. 그때 코사인 값은 최소가 되는 거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지? 그럼 X가 루트 2면 1이니까 코사인 값의 최소값은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소값은 0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극단적으로 P가 여기 있을 때인데 P가 이제 이쪽으로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해봐. 적당히 P가 여기 있을 때 X가 한 이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때는 X가 가장 길었는데 P가 적당히 여기 있었을 때 X가 한 이 정도 됐단 말이지. 그러면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P가 아예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색깔 바꿔가지고. P가 아예 여기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P하고 C하고 이어야 돼. 그렇게 C가 이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걸 컴파스로 이렇게 내린단 말이지. 이 길이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될 거야. 그러겠나요? 여기가 Q가 되고.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돼? 루트 2에서 2를 빼야 될 거 아니야. 루트 2-1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겠냐면 이렇게 이어갖고 이걸로 컴파스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네. 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그럼? 루트 2-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루트 씌워보면 될 거 아니야? 계산합시다. 아니, 그런데 이건 루트 속에 루트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 길이가 지금 결국에 x잖아. x잖아요. 이것도 x고 우리는 x제곱만 알면 되니까 루트를 굳이 씌울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x제곱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3-2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4-2 루트 2겠네? x제곱이 가장 짧아질 때의 그때의 길이가 이놈이라고. 그럼 얘가 가장 짧아지게 되면 그때 코사인 값은 가장 커질 거 아니야? x의 최소값이 연놈이니까, 그러니까 x제곱의 최소값이 연놈이니까 x제곱자리에다가 이놈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코사인 값은 최대가 돼버린다고. 그걸 계산하면 되겠다. 1 빼기 2분의 x제곱 4-2 루트 2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1-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죠. 플러스가 되면서 하면 루트 2가 되네. 이게 코사인 값의 최대값이.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1번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P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P가 딱 여기 있으면 그때는 X가 가장 길어지면서 코사인 값이 최소값 0, 제로가 나와버리고 이 각이 0도가 돼버리니까, 아니 90도가 돼버리니까 각이 계속 오면 X가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 P가 딱 B자리에 왔을 때가 X가 가장 짧아져 버린다고. 그때의 상황. 이런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3번은 오히려 더 할만합니다. 한번 보자. 레벨 3에서는 몇 개를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아이고, 이 문제 푸는데 5분밖에 안 걸렸네. 얼마나 쉬워. BC가 10이고 2등변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ABC가 이걸 만족한대요. 자, 이거 보고 뭐 떠오르냐? 저거 보고 뭐 떠오르냐? 사코코사? 그거는 미적분 이야기고. 각에 대한 정보잖아. 변에 대한 정보로 바꾸자고. 사인 법칙을 써서 먼저 이 사인 B를 변으로 바꾸자. 사인 B, 사인 C를. 어떻게 돼? 사인 B는 뭐예요? 사인 법칙에서 2R분의 B요. 마찬가지로 사인 C는 2R분의 C요. 그러니까 2R분의 B, 2R분의 C 대입하면 2R 양변 곱해버리면 2R은 사라지고 B, C만 남아본다고.
그러니까 B 곱하기 코사인 B, 지금 좌변이, 우변은 C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제 코사인을 가지고 코사인을 또 변으로 바꾸면 코사인 법칙 생각해야죠. 내가 이제 공식으로 외우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코사인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지? 코사인 B는 B가 나왔잖아. 나머지 AC가 분모로 와봐야 돼. 2AC. 이거 나누고 A제곱, C제곱을 B제곱을 빼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실컷 한번 전개해보면 금방 나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거의 외워져 버려야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C는 어떻게 되겠어? 불러봐. 패턴을 봐봐. 2AB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걸 집어넣어보자고. 그러면 여기는 B 곱하기 2AC분의 A제곱, C제곱, B제곱 C 곱하기 2AB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응? 이거 분모 좀 귀찮잖아요. 분모 귀찮지. 양변에다가 EABC를 곱해보자. 양변에다가 그냥 뭐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다르게도 할 수는 있는데 양변에다가 EABC를 곱해줘.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EAC랑 약분돼가지고 B제곱이 되지? 여기도 EAB랑 약분돼가지고 C제곱이 되지?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전개해볼까? 이렇게 할 텐데 다 전개할 거야. 전개하면 B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B의 4제곱. 여기도 전개하면 C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 C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없앨 거 없애자. 이거 없어지네? 그지? 그잖아. 더 이상 안 없어져. 근데 이거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A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A제곱으로 묶으면 B제곱이 남고 여기에는 C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B의 4제곱 넘기면 B의 4제곱 빼기 C의 4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거 인수분해가 또 돼.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고 했어. 어떤 변도 서로 같지 않아. 서로 같지 않으니까 이건 0은 아니거든. 양변을 이놈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A제곱은 이거랑 같아. 어떤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야. B편이 A.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가 A고 그리고 또 문제에서 BC가 10이라고 했어. A 뭐 여기를 BC라고 합시다. 여기가 10이야 10.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겠냐면은 3분 AB 위에 한 점 P를 잡아가지고 3분 AB 3분 AB 위에 한 점 P를 잡아가지고 APC, AP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모양 그림이 좀 예쁘게 안 그려져서 BC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에 한 점 P를 잡아가지고 APC 이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할 거야. 이 직각삼각형에 외접원이 존재하겠지. 이 외접원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이 외접원은 분명히 이제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중심이 여기 있을 것이고 이런 외접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 BPC의 외접원의 넓이. 삼각형 BPC의 외접원이니까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외접원은 또 이런 식으로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죠. 근데 S1과 S2의 관계가 이렇게 돼. 이건 뭔 소리야? S1 대 S2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S1 대 S2가 9대 16이 되잖아. 근데 이건 원의 넓이잖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의 비는 3대 4죠. 3대 4죠. R1 대 R2는 3대 4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잖아? 그럴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각을 하나 정하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BPC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래갖고 이 삼각형 BPC에서 사인 법칙 한번 생각하자고,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10은 2R2가 될 거 아니야? 식을 쓰면 사인 세타분의 10은 2R2야. 그죠? 그리고 어렵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저 반지름 그릴 때부터 어려워졌어요. 아니, 반지름은 꼭 반지름을 안 그려도 좀 그리는 것이 좋지.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3대 4라는 것은 알겠어? 면적의 비에서 나온 거잖아, 닮은 비에서. 면적의 비는 이제 닮은 비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R1과 R2의 B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여기서 R2 나올 것이고 또 R1도 나올 것이고 그 두 개를 이용하면 뭔가를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뭐를 할 거냐면 R1이 등장하게끔 뭔가를 할 거야. 자, 이 각은 뭐겠어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겠습니까, 여기는?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삼각형 APC에서 이 각하고 이제 이놈을 가지고 또 사인 법칙을 써보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C가 뭐랑 똑같아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C는 2R1이 되겠지. 사인 법칙. 이제 뭐 집중 못해, 벌써. 좀만 더 하면 됩니다, 집중을. 자, 이건 뭐야,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그냥 사인 세타예요, 이거. 사인 세타분의 AC야. 똑같네. 뭐, 하나에서 하나 나눌 수 있다. 이건 나누기 이거 하자.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AC 나누기 이거. 사인 세타분의 10은 이건 나누기 이거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건 나누기 이거니까 R1, R2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R1, R2는 뭐야? R2분의 R1은 R2분의 R1은 4분의 3이죠. 사인 세타 약분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AC가 4분의 3이니까 AC가 나와. AC가 얼마예요? 4분의 3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5인가요? AC가 2분의 15야. 끝났죠? 10, 2분의 1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AB 구하면 되죠. 아니, 근데 그거 있어야지. 2분의 15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끝났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AB 구하면 돼. 이 정도 수준인 거죠. 맞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 나랑도 잘 안 맞아?
이렇게 연구해보고 그려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가 거의 최고 난이도니까요. 자, 진도 나갑시다. 등차 수열. 원하지 않을 거야, 가은이가. 아니 너무 오네요. 뭘 원해? 음식다가 집에서 이거는 비오지 않아요. 너무 꼬리꼬리해요. 근데 막 야, 우리가 기말 전에 이거는 끝내야 될 것 아니냐. 이거 왜 안 지워져? 바쁩니다. 등차 수열 가볍게 볼 거야. 일단 수열이 뭐야? 수열. 어? 수의 나열? 수의 나열 그걸 끝이야? 수열이 뭐예요? 일정하게 나요. 규칙인가? 그 규칙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수열은 그냥 수를 뭔가를 나열하면 다 수열이야. 규칙이 있건 말건. 그래서 수열을 영어로 시퀀스라고 하는데 시퀀스 하면은 규칙이 있건 없건 다 시퀀스라고 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규칙 있는 것만 따지잖아. 그거를 프로그레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열의 이제 일부죠, 일부. 그런데 수를 나열한 거 그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걸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수열이라는 것은 자연수에서 어떤 실수로 가는 함수예요. 그 함수에다가 AN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정의역이 자연수야. 1, 2, 3, 4 이렇게 가는 자연수야.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모든 실수들이 있어. 정의역에 있는 원소 1이 어떤 실수의 어떤 값으로 갈 거야. 그 어떤 값을 A1이라고 한 거예요. 2가 실수에 있는 어떤 값으로 갈 거야. 그 값을 A2라고 하자고. F2를 그냥 A2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그냥 이런 거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래.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냥 함수라고, 함수일 뿐이야. 그런데 그런 함수들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있었죠? 등차 수열은 뭐냐? 뜻이? 차 수열이잖아요. 차이가 같다란 뜻이야. 차이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가 일정해, 같아. 뭐로? D로 일정하다면은 이런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일정한 차이, 이걸 뭐라고 불러? 공차라고 부르지. 그랬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돼?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함수식을 말하는 거야. fx가 뭐의 x 이렇게 나오듯이. n번째 항이 나오려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나오겠냐? n-1번 더하면 나오는 거야. 이게 공식이라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인데 사실상 이것은 dn 곱하기 뭐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어떤 숫자? n에 관해서 1차식이라고.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직선 중에 점들만 뽑아갖고 만든 그런 거라고. 당연히 n 앞에 계수 요놈이 공차가 되는 거야. 어떤 수열 해가지고 n에 관해서 1차식으로 딱 써져 있으면 아 이것은 등차 수열이구만. 공차가 D네. 바로 알아버릴 수 있어야 돼. 요새는 이제 뭐 적절하게 적정히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연속된 세 수가 있는데 x, y, z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이때 이 y를 뭐라고 불러?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지.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뭐예요? 사실상 x하고 z의 산술 평균이야. 2를 이쪽에다 곱해버리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여기에는 공차 D가 등장을 하냐 안 하냐. 굳이 공차 D를 표현하지 않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어요.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문제에 따라서, 이걸 적용을 하면 굳이 공차를 안 구하더라도 뭔가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죠. 여기까지. 이제 예제 1번 풀어야 돼. 이제 예제 1번 풀어야 돼. 봅시다. 이거.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단다. 첫 번째 등식이 말하고 있는 게 뭐야? A4에서 A2를 뺐어.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어.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까지 몇 번 지나가? 1, 2, 3 지나갈 거다, 있냐? 얘에서 얘를 뺐어. 그러면 공차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공차 세 번만큼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3D죠, 3D. 식으로 써도 그냥 나와. 3D가 9니까 D가 얼마예요? 공차가 3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좀 재밌죠?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식을 잘 봐봐. AU, A8, A7, 68, 678? 이게 지금 요 두 개라잖아. 이게 A6이고 A8이면 이게 A7일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것은 A7을 두 개 한 거죠. 등차 중앙이니까. 좌변을 2A7로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넘기면 3A7이 12죠? A7이 얼마야? 3에? 2H라는 여기가 4죠? H 3이네? 3. 이렇게. H 3이야. 근데 H는 뭐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6번, 6D. 근데 D가 3이었어. A1 더하기 18이야. 이것이 3이니까 A1이 얼마죠? 마이너스 15죠? 첫 번째 항과 공차 알아버리면 다 끝나, 등차 수열이니? 근데 이거 구하라고 했다?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A10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A10은 공차 9번 더 해야 돼. 9D야. 그러니까 2A1 더하기 9D가 돼가지고 A1 방금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0에다가 공차가 3이니까 3, 9, 27. 답은 마이너스 3이죠. 어렵냐? 이게 수열이 수원에서 제일 쉬워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런 느낌이지? 해볼만 하지, 해볼만 해. 물론 여기서도 문제 어려우면 어렵게 되면 엄청 어렵잖아. 지금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 오버를 봤잖아요, 쌤. 저 미적분 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확통 풀까 고민했어요. 진짜 너무 안 그래도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냐? 바꾸려 했어요. 근데 그 4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돼서. 그래. 아니 1번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다 그렇죠. 미적분 약간 시간 대비해서 너무 결과가 안 나와. 그래, 미적분이 좀 그래. 그래서 많이 해야 돼. 틀어야겠어요. 많이 하면 또 가장 또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정도는 해야지. 이과생이 미적분도 안 하고. 왜 어떻게 이과생이야?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어? 하고 있잖아요. 그래, 열심히 하면 돼. 하면 미적분도 이제 똑같아져요. 다 똑같은 느낌이 돼. 내가 문제집 푸는 무조건 근데 시험만 풀면은 안 풀려요. 당연합니다. 아직 별로 안 풀어봤으니까. 자, 등차수열 합, 이 단원을 봅시다. 66쪽에.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이거? SN은. 이제 불러라. 2분의 A1 N 2A1 더하기 N-1 D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다시 쓰면 2분의 N에 2A1에서 A1 하나랑 이거랑 붙여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AN 대부로 N번째 항 대불이잖아. AN 대신에 이제 많은 책에서 L이라고 많이 써버리지. last term 해가지고 마지막 항.
사실상 n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니까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 두 개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돼. 공차의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걸 쓰는 것이 좋고요. 공차는 모르지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안다면은 이걸 쓰는 것이 좋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뭐 미적분도 공부했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SN은 이거 잘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n에 관해서 어떤 식이 돼? 2차 식이 돼버려.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떠오르는 것이 없나요? 아까 등차수열은 뭐였지, n에 관해서? 1차식이었지. 등차수열을 더했더니 n에 관해서 2차식이 됐어. 어떤 느낌이야?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 되잖아요. 적분이란 것이 다 더한 거니까. 이 개념인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돼. 적분이란 것은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등차수열을 다 더하면 2차 식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등차수열 합은 이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등차수열 단원에 이게 등장을 해. 어떤 수열의 합, SN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n에 관련된 식으로 써졌단 말이지. 이걸 알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반항 어떻게 구해? n번째 항이라는 것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그 바로 앞에 항까지의 합을 빼버리면 n번째 항만 남을 거 아니냐? 물론 이것도 n에 관한 식이고 이것도 n에 관한 식이니까 빼면 n에 관한 식이 돼버려. 일반항이 나와본다고. 대신 이것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이거야.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여기 n에다가 1 대입하면 계산될 것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따로 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구해놓고 여기에서 구해진 n에 관한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봐. 1을 대입해가지고 그 결과가 만약에 이거랑 같다면은 이 조건을 살짝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첫 번째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자, 하나 더. 등차수열의 합을, 식을 정리하면 n에 관한 2차 식은 되긴 하는데 이거 정리하면 상수항이 있어 없어? 이거 정리하면 1차항에서 끝나버려. 상수항 없어.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해서 2차 식으로 주어졌는데요. 이거는 상수항이 만약에 존재했다고 생각합시다. 분명히 이거는 이 등차수열의 합이거든? 등차수열의 합은 합인데 완벽한 등차수열의 합은 아니고 요놈 때문에 약간 변형된 1차 수열의 등차수열의 합이 된단 말이야. 그 변형된 것이 뭐냐? 첫 번째 항은 왕따로 떨어뜨려 놓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그런 합이었을 거라고. 그걸 눈치를 채고 문제를 풀어야 돼. 물론 식 전개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내는 것이고요. 눈치를 빨리빨리 채야 돼. 이제 지식이 쌓이고 정교화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2번 문제를 보자. 왜 분수가 나오네. 짜증나게. 등차수열이 있어. 일반항 씁시다.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0. 공차가 3분의 4야.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모는 그래도 다행히 3이네. 어떻게 되냐? 4n 마이너스 14죠? 근데 이 수열에서 이런 집합이야. 그러니까 m하고 am, 이거 자체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돼. 어차피 여기서 n은 자연수잖아요? 이 결과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런 것들만 모아놨어. 그런 항들만. 그런 집합이야. 그 집합을 순서대로 Bn이라고 한 거야. B1은 이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거, B2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름을 새로 붙인 거야. 새로. 아무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려면 어째야 되냐? 4n-14가 뭐 해야 돼? 3의 배수해야죠. 그러면서 가장 작은 자연수 n부터 찾아보자. 가장 작은 자연수 n은 뭐가 있을까? 물론 이것은 당연히
3의 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5죠. 4, 5, 20, 20 빼기 14는 6이 되니까. 그 다음 자연수는 뭘까? 18, 7, 그냥 막 던지지 말고 생각을 해봐. 11, 10. 항이 몇 개 더 가야 될까? 봐봐. 좌변의 요놈은 4의 배수로 커져. n이 1만큼 커질 때마다. 여기는 우변은 3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4의 배수로 커지면서 동시에 최종 결과가 3의 배수만큼 늘어나야 돼. 12씩 커져야 될 것 아니야. 4하고 3의 최소 공비수 12, 24, 36 이런 식으로 커져야 이것이 계속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2만큼 커지려면 n이 얼만큼 커져야 돼? n이 3씩 커져야 이 결과가 12씩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3의 배수였는데 여기다가 12를 더 더해가지고 두 번째 3의 배수, 또 12를 더 더해가지고 세 번째 3의 배수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어차피 4의 배수로 커지니까. 수가 4의 배수로 커지면서 최종 결론이 3의 배수가 되려면 12만큼 커져야 그 다음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묵었어. 두 번째에는 8, 세 번째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집합 A5, A8, A11 이렇게 가는 집합에다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B1, B2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겠어? 일단 B1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B1은 A5니까. A5가 얼마야? 5 집어넣으면 6, 3으로 나눈, 아니, 2죠? 이거 나왔지? 또 생각해 봅시다. B2는 뭘까? 이것도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 AN이 어떤 수열이야? AN이. 공차가 3분의 4인 등차 수열이잖아. 몇 번 지나가? 1, 2, 3, 세 번 지나가잖아. 3분의 4가 3번 더해졌으니까. 4만큼 커져버린다고. A8은 A5보다 4만큼 커. A11은 A8보다 또 4만큼 커.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 B에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라고. B1, 첫 번째 항은 2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바로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0 곱하기 2B1, 2B1이니까 4 더하기 10이니까 10-1 하면 9 곱하기 공차 4. 이거 계산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너무 작았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숙제, 부분으로 내줄 거예요. 72쪽에, 5번까지 하시고, 레벨 1에 5번 하시고, 메모 안 해? 올려주세요. 레벨 1에 5번, 72쪽. 레벨 2에, 레벨 2는, 야, 다 안 풀어봐서 모르겠는데. 5번만. 5번만? 레벨 2는, 뭐가 많네. 뭐가 많으니까요. 6번까지 해보세요. 6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아, 내일이지? 내일. 내일까지 할 수 있겠어? 내일이니까 조금 더 줄여줄까? 레벨 2에 4번까지 해봐. 4번. 그리고 내일은 이거 숙제 검사를 하고 수학 2를 하겠습니다. 수학 2 저번에 내준 숙제도 다 해와야 돼. 하세요.